얘는 그냥 진짜 딸깍이면 돼. 오른쪽으로 그냥 딸깍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빼면은 짜라란. 말이 됩니까? 레벨링과 템핑까지 다 해서 끝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랜만에 또 브레빌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브레빌 신제품 나올 때마다 리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브레빌 전문 리뷰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이 모델 브레빌 오라클 Z BS985라는 모델인데 이 머신 광고 나레이션을 상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원하는 퀄리티를 위해 내가 바리스타가 될 필요는 없죠. 엄청 반가웠어요. 이 모델도 바뀌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품을 저희가 써보면서 느꼈던 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언박싱도 찍고 막 앞에 가이드 영상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썸님이 영상을 진짜 잘 찍으셨더라고. 거의 완벽의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더라고.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야. 물론 킹 받는 장면이 몇 장면 있었는데 머신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딱 보셔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박싱 영상이나 어떻게 가이드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썸님 채널의 브레빌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머신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진짜 정점이다. 커피만 잘 선택하면 입문자분들도 진짜 간편하게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의 커피를 일관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머신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괜찮게 만들었어요. 일단 외관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물탱크는 2.3L고요. 호퍼는 340g의 원두가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은 템퍼가 없고 자동 디스트리뷰팅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캠핑까지. 그래서 기타 액세서리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외관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앞에 물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물통이 후면에 달려 있어서 물통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물을 받아 써야 됐었죠. 그게 좀 번거롭고 보기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간편하게 전면에서 이런 개폐구를 통해서 여기서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홈카페는 상업용 공간이 아니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넓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카페 유저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바로 밑에 바퀴예요. 이 밑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를 옆으로 넘기면 이 바퀴가 굴러가. 이게 진짜 유용하거든요. 사소한 변화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요. 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스켓이에요. 얘 바스켓의 크기는 58mm입니다. 보통 상업용 머신에서 사용하는 포터필터의 사이즈가 58mm. 그래서 카페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 전 모델들은 54mm예요. 54mm와 58mm의 결정적인 차이는 커피가 들어가는 양 자체가 다르고요. 커피 퍽과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뉘앙스가 바뀌어요. 요즘 트렌드와 맞지, 58mm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디스플레이. 5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는데 터치감이 그 전 모델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 일단 설정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머신의 가장 핵심 기능이 설정이 첫 번째인데 바리스타 가이던스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입문자분들이 이 머신 어떻게 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그냥 이 가이던스만 따라오면은 괜찮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웬만한 분들은 처음에 키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출 제어 설정, 이거는 용량 기반과 시간 기반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시간 기준으로 알려줘, 와 나는 용량 기준으로 알려줘, 이 둘 개로 나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본적인 세팅은 보통 용량으로 돼 있어요. 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얘도 웬만하면은 용량 기반으로 놔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룹 패드의 온도예요. 최대 96도부터 86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얘는 서모 Z를 사용해요. 빠르게 온도를 데워주는 보일링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듀얼 보일러보다 저는 이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관능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꽤나 유의미하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온도는 웬만하면 뭐 90도에서 93도 사이 쓰시면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콜드브루, 콜드 에스프레소. 콜드브루와 콜드 에스프레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머신은 또 특장점이 압력은 걸면서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추출해 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콜드브루는 여과식이란 말이에요. 압력이 없어요. 그냥 똑똑똑똑 흘리는 추출 방식을 콜드브루라고 해요. 근데 얘는 압력이 있는 콜드브루, 콜드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콜드브루와는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마티니나 샤케라또, 핫초콜릿, 베이비치노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메뉴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라떼와 카푸치노와 플랫 화이트는 사실상 거품의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온도와 이 거품의 양을 수치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 라떼는 거품의 양은 5로 해놨죠. 65도고 카푸치노는 6, 플레타인은 4죠. 근데 사실 오늘 좀 집중해서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 매일 데일리로 드실 에스프레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이거를 라떼로 드시는 거니까 에스프레소를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사용하는 원두는 성수수에이에요. 성수수에이는 블랙업에서 브레빌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블렌드고요. 요즘에 브레빌이 이런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들랑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빌에 맞는 원두를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브레빌에서 콜라보해서 만드는 원두기 때문에 브레빌 머신에 가장 적합한 배전도와 구성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거 사용하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두를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잖아요. 얘는 그냥 진짜 딸깍이면 돼. 이렇게 포터필터를 꽂고 오른쪽으로 그냥 딸깍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쇄가 됩니다. 자, 끝났죠? 그럼 이렇게 빼면은 짜라란. 말이 됩니까? 레벨링과 템핑까지 다 해서 끝나요. 근데 우린 알지. 이 가장자리에 남은 원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추출하시기 전에 포터필터 살짝 내려주면은 이게 너무 세게 내리면은 폭이 쏟아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내려주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눌러봐도 꽤나 밀도 있게 완성도 있게 템핑이 되고요. 제가 계속 추출하면서 수평이 맞나 확인했거든요. 근데 수평 진짜 잘 맞아요. 이렇게 레벨링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오른쪽에 꼽아서 놓고 눌러주면 돼요. (52초) 나왔죠? 52초면 추출 속도가 느린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분쇄도를 28로 조정하세요. 그냥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20초에서 30초 정도를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스스로 친절하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다이얼 옆에 있는데 누르고 레버를 굵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8.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추출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맛없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확실히 얘도 조금 쓴맛과 끝에 떫은 맛은 남아서 아쉽지만 꽤나 괜찮은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이잖아요. 추출 비율. 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드를 1:2 정도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0g 원두 사용했으면 40g 추출 이렇게 가이드를 드려요. 그러면 담기는 원두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원두가 일관적으로 한 20g 정도가 담기더라고요. 물론 뭐 한 20.2에서 뭐 한 20.5 이렇게 내외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20g 담기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들어가는 원두 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에스프레소에서. 그러니까 농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추출 양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투샷용이고 싱글용인데 싱글용은 동봉된 싱글 바스켓을 꼭 끼고 하셔야 되고 더블은 이제 더블 바스켓을 끼고 하셔야 되는데 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다시피 웬만하면 그냥 더블 바스켓 쓰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일단 고정을 해놓고 더블의 양이 대략적으로 한 50g 정도 추출됩니다. 싱글은 한 25g 정도, 룽고까지 가면 한 75g 추출이 되고요. 중간 정도 양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50g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하고 싶다. 제가 먹어봤을 때 한 1:2 정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매춘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 흘리기. 브레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상 바로 추출을 하는 것과 물 흘리기를 한번 한 다음에 추출하는 것과 물량이 다릅니다. 보통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했으면 카페 같은 데에서 정석적인 매뉴얼은 샤워 스크린에 커피 찌꺼기가 묻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추출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물 흘리기를 하거든요. 얘도 누르면 물 흘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는 물이 약간 커피색 물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물이 이전보다 빠르게 나오죠. 이게 차이예요. 하고 안 하고 위생적인 차이가 있는데 얘 머신 메커니즘상 물 흘리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추출 시간이 달라지고요. 물의 유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 흘리기를 하고 추출을 하면은 10g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 흘리기를 안 하고 하는 게 비율적으로는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물 흘리기를 안 하고 하면은 찝찝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물 흘리기를 무조건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 추출량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맞춤 설정에서 얘를 투샷에 쓰지 않고 한 칸 정도 내린 다음에 물 흘리기를 하고 추출을 하겠죠. 이게 꽤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관된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위해. 물론 이 머신을 쓰면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신경 쓰면서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이드대로 해볼게요. 아까 얘가 28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올렸죠?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분쇄도 바꾸면 그라인딩에서 버려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잔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전에 그라인딩한 분쇄도에 잔량이 남으면 분쇄도를 조절했을지라도 분쇄된 원두들이 섞여가지고 도징이 되기 때문에 잔량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버릴 필요가 없어. 물을 흘려주겠습니다. 오, 21초. 확실히 아까보다 때깔이 괜찮죠? 기가 막히네. 이 정도면 그냥 카페지.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는 사실 분쇄도 바꾸는 게 일상이잖아. 근데 진짜 입문자분들은 분쇄도를 뭐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이던스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게 이제 밀크 기능이에요. 브레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스팀을 할 수 있는 오토 밀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팀봉이 일단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거품의 양이나 온도까지도 만들어요. 나는 이것도 요번에 이썸님 영상 보면서 나 진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스팀 먼저 했잖아.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떼에 대한 모욕이다. 이 머신은 보일러가 아니라 서머제트 방식 보일링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팀과 추출을 동시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에스프레소와 스팀이 동시에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야 크레마의 상태도 활성화돼 있고 우유도 이 에멀전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때 딱 라떼를 해줘야 가장 이상적이지만 집에서 뭐 그 정도 퀄리티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추출해줘야 좀 더 좋은 라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온도를 이렇게 높이는 게 크게 저는 선호하지 않아서 60도 정도. 보통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유를 팀피처의 코 밑 한 1cm 정도까지 따라주십니다. 우유 양은 내가 사용하는 컵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라떼는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ml 정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우유 양이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우유는 찬 우유면 찬 우유일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거품의 질이 좋아져요. 자, 에스프레소부터. 오케이. 자, 그리고 스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그냥 놨어요. 너무 높으면 안 돼. 50도에서 꺼줬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거품이 질이 안 좋아져. 자동 린싱. 저거 진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거품을 좀 깨주시고요. 잘 흔들어주세요. 하면. 짜라란. 라떼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거품이 생각보다 조금 더 얇다. 거품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 먹어봐. 기가 막힙니다. 스팀 텍스처가 오, 꽤 괜찮네? 괜찮죠? 우유 온도 너무 높아지면은 크림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우유 온도를 50도에서 한 55도 사이로 맞춰놓고 쓰세요. 근데 스팀도 심지어 그냥 우유 딸고 넣어놨잖아. 근데 이 내가 따른 우유 양에 따라서 또 거품량이 바뀌거든요. 우유를 좀 덜 따라주면은 밖에 있는 공기가 좀 더 주입돼요. 우유를 좀 더 많이 담아주면은 덜 주입돼.
그래서 우유를 항상 일정하게 담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쓰시다 보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컵 용량에 따라서 최적의 우유 양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닦을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게 바로바로 쓰고 안 닦아주잖아? 우리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 머신을 써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장점이 너무 많은 머신이에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라이트 로스팅을 하지 못한다. 근데 사실 라이트 로스팅을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이 머신의 단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 머신을 라이트 로스팅을 추구하는 사람들 위한 머신이 아닌데 그냥 나는 웰밸런스 커피를 추구하는 분들, 진짜 대중적인 결의 커피를 추구하는 분들 위한 머신이잖아요. 근데 퀄리티도 찾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이상한 막 찌들고 막 쓴 커피, 막 맹커피 이런 퀄리티 낮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꽤나 신선하고 카페만큼 퀄리티의 커피인데 밸런스 있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머신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는 단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이죠, 가격. 많은 분들 비싸게 느끼신다는 거. 근데 나는 조금 더 높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더 간편하게 커피를 먹고 싶어. 나는 신경 아예 쓰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머신 사면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원두 선택만 잘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페 가시면 웬만큼 신뢰할 수 있는 로스터리 가셔서 고소한 블렌드 있죠. 그런 블렌드를 쓰시면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브레빌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또 혹시나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이 머신을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